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결국 미안하다고 말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연봉 5천만 원 받는 능력 있는 대리님이 상사 앞에서 바보가 되는 마법이에요. 실제로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가스라이팅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지능이 낮아서 당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착한 사람들이 타겟이 되거든요. 오늘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의 실체와 탈출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1938년에 나온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아내가 어둡다고 하면 화를 내요. 네가 잘못 본 거야. 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하죠. 결국 아내는 자기 자신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예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라는 말 자주 듣지 않나요? 칭찬인 것 같지만 결국 비난으로 끝나는 교묘한 화법이죠. 이런 말을 매일 듣다 보면 정말 내가 문제인가 싶어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쁜 대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무서운 공격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가스라이팅은 보통 4단계로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단계는 불신이에요. 상대방이 헛소리를 하면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는 아직 내 주관이 살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방어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상대방의 비난에 대해 나를 변호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야, 나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안 했어 라고 말이죠. 근데 가해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하게 압박해요. 내 기억이 틀렸어. 너 요즘 피곤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우울이에요. 이제는 반박하는 것도 지치고 그냥 상대방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자책의 늪에 빠지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적응이에요. 이제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게 내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화내지 않게 미리 눈치를 보고 내 생각을 지워버리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3단계나 4단계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가장 흔한 가스라이팅 대사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 뒤에는 항상 비난이나 통제가 따라오죠.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상대방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 판단력을 존중해줘요. 오히려 내 자신감을 꺾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독설일 뿐이에요. 또 다른 단골 멘트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죠.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식이에요. 결국 내가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내 감정이 거부당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져요. 슬퍼도 슬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참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내 감정을 교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신호예요. 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그대로가 정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해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자기애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나르시시스트가 많아요. 자신이 항상 옳아야 하고 타인을 통제하면서 쾌감을 느끼죠. 처음에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면서 다가오기도 해요. 너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라면서 간이라도 빼줄 듯 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러브밤이라고 불러요. 외전 공세를 퍼부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차갑게 변해요. 당황한 피해자는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이 과정에서 주도권이 완전히 가해자에게 넘어가게 돼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아주 귀신같이 파고들어요. 평소에 고민하던 지점이나 콤플렉스를 건드리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죠. 네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같은 식이에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내 독립성을 뺏어가는 거죠.
이런 패턴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회사에서도 가스라이팅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요. 직장 상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당장 의심해 보세요. 김대리,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어. 근데 왜 실수가 잦아? 칭찬으로 띄워주고는 바로 깎아내려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죠? 직장 내 가스라이팅은 생계가 걸려 있어서 더 피하기 힘들어요. 상사가 내 업무 능력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면 업무 효율은 더 떨어지죠. 실수를 유도하고 그걸 다시 비난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결국 나는 이 회사 아니면 갈 데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믿게 돼요. 이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심리적 감옥에 갇힌 거예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따돌림이나 비꼬기가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만 몰라. 이런 식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죠. 사실 확인이 안 된 소문을 진짜처럼 퍼뜨려서 고립시키기도 해요. 회사에서의 나를 지키려면 업무적인 대화와 인신공격을 구분해야 해요. 내 가치는 성과로 증명하는 거지 상사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인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요. 너 오늘 옷차림이 왜 그래? 너무 야해서 걱정돼서 그래. 이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옷차림부터 인간관계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죠. 나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야.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도 흔해요. 자존감을 깎아서 내가 이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가스라이팅은 나를 갉아먹어요.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사랑할수록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연인이 나의 친구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나 핸드폰을 검사한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고 명백한 폭력이니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가스라이팅은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희생을 강조하는 경우죠. 물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과도하면 독이 돼요. 자녀의 선택권을 뺏고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 뜻대로 안 하면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해요. 하지만 가스라이팅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해요. 공부 못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라는 식의 압박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 가치를 조건부로 만들어서 계속 증명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봐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항상 남을 만족시키려 애쓰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해요. 부모님과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쎄하고 불편하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내 마음이 아프면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길 때 기록이 큰 힘이 돼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일기로 남겨두면 내 기억을 의심하지 않게 되죠. 세 번째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나를 고립시키려고 애쓰거든요. 믿을 만한 친구나 전문가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이상한 건지 확인받는 과정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데 쓰는 게 훨씬 생산적이에요. 가스라이팅을 극복하고 나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취향과 생각을 다시 찾는 연습이죠.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점심 메뉴부터 내가 입고 싶은 옷까지 남의 눈치 보지 않고요.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요. 내가 결정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사소한 습관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오늘도 고생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상대방의 비난에 익숙해진 귀를 나의 따뜻한 목소리로 채워주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이 휘두른 칼날에 상처 입었을 뿐이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만 그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로 살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가스라이팅은 내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 감정의 주인은 오직 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